예, 안녕하십니까. 증시 에즈이즈 투비 위클리 2019년 2월 25일 주간입니다. 지난주 선진국 지수는 플러스 1%대, 신흥시장은 플러스 2%대, 코스피는 플러스 1%대, 코스닥은 플러스 0.68% 상승하였습니다. 지난주 증시의 글로벌 증시 키워드는 당연히 미중 무역 협상이 중심이 되었고요. 연준 관련된 것들이 곁들여진 한 주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회담이 있었죠. 유허와 무너신 하우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속도감 있게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와중에 이제 미중 간 무역 합의 MOU가 언급이 되면서 시장이 안도하고 환호하고 견조했던 상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MOU 내용을 좀 보면 미국과 중국이 지적재산권, 서비스, 기술 이전, 농업, 통화, 비관세 장벽 분야의 MOU를 체결을 하고 한편 그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개 항목에 달하는 단기 조치도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소식통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바로 통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통화 이 부분을 꼭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제 연준 인사들이 중에 일부가 이제 연내 금리 인상 필요를 발언함으로써 이제 다소간 긴장했었는데요. 다음날 FOMC 의사록 1월달 거를 보니까 연준이 그 자산 규모를 지금 축소하고 있는 거를 종료를 논의하겠다는 소식에 시장이 다시 안도를 했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금리 정책의 완화로 경기 둔화에 대한 소프트 랜딩을 요구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연준은 이러한 요구를 일단은 지금 수용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나 또 한편 시장이 지나친 낙관을 가지게 되는 것은 경계를 하고 있고요. 그 정책과 시장의 이러한 황금 균형을 찾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1월 4일 이후로는 연준의 행보는 대단히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연준 관련 기본적인 영향 속에서 글로벌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진전의 폭과 방향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10월 이전 급락 전에 이제 지수대를 대부분 이제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작년 10월, 중국은 10월보다도 더 높죠. 그리고 미국은 좀 전에 보신 바와 같고 우리나라도 좀 회복을 하는 10월 달 정도 수준을 다 비슷비슷한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매크로와 국내 증시 또한 위의 중요 변수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지수들과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위안화가 계속 강해지고 있는 모습, 이 모습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요 전에 이제 6.24였죠.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직전까지 절상폭이 이제 룸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꼭 좀 보셔야 되고 우리나라도 같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 점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때문인지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도 그렇고 여기가 외국인입니다. 여기가 코스피도 그렇고 대략 매수 우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지난주죠, 그죠? 예. 대형주 분위기도 나쁘하고요. 중국이 1월달 국내 여행객 증가 수치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이 고무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중소형주 또한 연기금 정책 등에 힘입어서 아주 견조했던 한 주간이지 않냐 싶습니다. 이번 주 증시 키워드는 미중 무역 협상 당연하고요. 연준 위원들이 릴레이로 연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브렉시트 관련 노이즈 계속 보시고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등이 있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진행 및 결과 등에 따라 시장 해석 및 방향성, 속도 등이 그에 따라갈 주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이 릴레이 발언이 있습니다. 향후 연준 정책의 가늠자 확인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상무보고서 자동차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부과 이벤트를 90일 이내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나라들이죠. 유로존, 일본, 한국 이러한 나라들에게는 상시적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뇌피셜로는 북한과 중국을 끝내면 이슈 메이커인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부가 솔직히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게임에 돌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사실 이제 미래를 또 보고 예측하는 거는 이 부분이죠. 제가 지금 그죠?
국내 증시는 일단 글로벌 분위기에 뭐 동조가 될 것 같고요.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뭐 따뜻한 장세 속에 뭐 업종별로 그때그때 이벤트나 이슈, 뉴스, 뭐 기타 등등에 따라 뭐 순환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스몰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금강산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관련된 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재료 노출이 많이 된 만큼 즉시 대형 호재로 발휘되긴 어렵다는 것이 이제 저 외에도 이제 그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지 않냐라고 싶습니다. 다만 저는 북한 문제가 해결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는 상황이고 현재 기준으로도 굉장히 순조롭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북한 개방 수혜주 등에 지속 관심이 필요하고 모아나갈 필요가 있다. 진짜 수혜주가 뭔지는 제 판단에서는 뭐뭐가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초대형 상승장의 요건 관련해서 이미 좀 방송은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좀 업데이트해서 좀 중간 점검 차원에서 좀 올려드릴 거고요. 생각해 볼 만한 뭐 매크로 변수 등에 대해서 또 좀 올린 것들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안정 요건 뭐 미중 무역 협상 합의는 시동 중이죠. 이제는 시동 예열 중이 아니고요. 금리 정책 역시 시동 중이고요. 브렉시트 유로존 안정은 아직 진통 중이고요. 위안화 가치 절상 감히 말씀드리는데 시동 중이다라고 업을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안정 요건, 북미 관계 진전 모두 시동 중입니다. 네, 이 점 살펴보시고요. 물론 이제 그 경기 둔화 요인이 좀 있기 때문에 쭈뼛쭈뼛은 상황까지는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화가 강세 환경이 되고 이런 그 연준 정책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갖는 이벤트 등을 살펴보면 주가는 추가 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주 일정은 페드 파월 연준 의장이 26일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요. 유로존의 영국 그 브렉시트 합의안 시도입니다. 표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소비자 신뢰지수 유로존 그리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27일, 28일 있죠. 베트남 하노이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페드 위원들 있고 한국 금통위는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일이 미중 무역 협상 기한인데 뭐 제가 볼 땐 연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장하고 이제 뭐 관련해서 이제 뭐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추진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 좋게 뭐 진행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여기 브렉시트 뭐 27일까지는 뭐 제가 볼 땐 기대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원 표결을 내달 12일까지 마칠 것이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트남은 이제 트럼프는 낙관론, 뭐 기대치 낮추는 폼페이오, 뭐 톤앤 매너로 계속 뭐 가는 거죠. 스몰 딜로 단계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